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신TV 에브리모닝 뉴스 코멘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송도에서 시작하는 에브리모닝 뉴스 코멘트. 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옥순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송도, 인천 송도 컨벤션홀 옆 숙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 인천 컨벤션 센터에서 정광훈 목사님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국제영화제 그냥 참석만 하고 부랴부랴 인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인천을 보니까 뭐 완전히 신도시로 변했는데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정말 인천이 이렇게 많이 발전된 거를 보고 참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다. 뭐 우리 국민들의 건면성 그리고 부지런함 또 이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2030, 40까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일당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려 놨었는데 드디어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제 정말 이거 듣기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은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 이재용, 정의선, 신동빈, 김성년 우리나라 재벌들이 지금 무려 얼마인지 아십니까? 48조도 아닌 480조를 대한민국에 국내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정말 그동안 가슴 아팠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 일당들이요, 여러분. 문재인 일당들이 대기업을 죽이려고 가진 짓을 다 했습니다. 압수수색 다 하고 여기서 가장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 희생자 기업이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여러분. 대한항공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뭐 땅콩 회항이니 종이컵을 집어 던졌다느니 대한항공의 조중근 아들 드디어 목숨까지 잃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희생타가 문재인 정권의 희생타가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저는 이 대한항공 기업을 죽이는 걸 보고 이 문재인 일당들이 바로 쉽게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구나. 저는 이걸 눈치채고 대한항공 앞에 한 달 동안 가서 저희들이 대한항공 힘내라고 기자회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재인 일당들이 기업을 죽여야만이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북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가진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고통을 누가 받느냐? 20, 30, 40, 50까지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삼성이 하고 기업이 전부 이 이재용, 정의선, 신동민, 김성 4대 그룹 같은 날 지금 이 투자 보따리를 확 열었어. 윤석열 화이팅! 미국 바이든 화이팅! 이재용, 정의선, 신동빈, 김성년 화이팅! 자, 이렇게 여러분 투자 보따리를 열면 우리나라 2030, 40까지 직장이 없어서 좋은 대학 나와도 갈 데가 없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왜?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데.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서 기업이요,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냐? 이 기업에 이 나라, 이 정권에 투자했다가는 몽땅 다 틀려요. 그런데 이 문재인 일당이 얼마나 악질 반동 분자들이냐면 2018년 여러분 동계올림픽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동계올림픽 때 돈을 또 다 걷었어요. 얼마를 걷었냐? 이 대기업하고 기업들이 1조 넘게 걷었어요. 돈을. 이 돈을 다 걷어서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다 밝혀야 돼요. 다 밝혀야 돼요. 그때 그 돈을 거두는 걸 딱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 문재인 일당이 평양 갔다 오는 걸 보고 평양에 우리 이 그룹들 다 데려갔지 않습니까? 이재용, 정리선수부터 신동민, 김성현 다 데리고 갔어. 북한의 평양에 데려가서 그 북한의 그 한심한 군부 이영철인가 이자가 우리 삼성 기업들 보고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갔네까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기업들이 너무너무 심리적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업들이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경제는 죽이고 또 여러분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올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요. 서울에 이 웬만한데 괜찮은데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다 중국 짱꼴라 중공군들입니다. 중공 사람들입니다. 이 중공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집값을 다 올려놨어요. 이건 조직적으로 음모를 저질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값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이 금융 대출을 이 2030 영끌족이 무려 75조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평생 집 못 살까봐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아니 소득은 12%밖에 안 올랐는데 여러분 이자는 52%가 뛰었으니 이 영끌족이 살 수 있어요? 집값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문재인 일당들이 저지러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2030, 40까지 누굴 찍었죠? 문재인 찍었잖아. 너네들이 광장에서 촛불 시위하면서 문재인 찍었잖아. 그 값을 톡톡히 지금 문재인 일당 저런 쓰레기들이 2030 영끌족에 다 돌려주고 지금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통 큰 투자를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친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길을 살려주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다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뻗어나갈 일만 또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야, 이제 나라가 제대로 살아나겠구나. 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세력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나라를 망쳐놨는지 여러분 뭐 듣지 않아도 이미 실감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삼성은 매년 90조를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에다가.
그래서 이 반도체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겠다. 그러면서 이 바이오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대한민국의 5년간 국내 투자 금액을 250조를 25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아마 또 100조 원 이상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 이 직장 때문에 너무 걱정했는데요. 자, 앞으로 이 삼성 반도체에 정식으로 직장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2년 반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반만 지나면 이 기업들이 투자한 공장, 설립, 이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역량이 살아나면 제 생각에는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가 쏙쏙 많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또 롯데는 현대차가 63조, 삼성이 5년간 360조, 현대차는 63조, 롯데는 5년간 37조, 하나가 5년간 20조, 역대급 투자 보따리를 풀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SK, LG, 다른 대기업들도 조만간 이 투자에 합류를 하겠다. 아이고, 대한민국 살아났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먼저 선순위로 해결해 줘야 될 방법이 떠오릅니다. 저 민노총 세력들을 이 노동개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는 기업이 투자를 해도 여러분 또 암벽에 부딪힐 수가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민주노총은 저 북계의 지령, 중공의 지령을 보이지 않게 받는다고 우리는 100%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장난을 칠지 또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선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60대 40으로 봅니다. 60이 민주노동자들이 지랄을 할 것이고 40은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막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북한의 지령, 저 중공의 지령, 특히 중공의 지령을 기업들이 이 민주노총이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에 보이지 않는 이 중공의 세력들이 민주노총에 보이지 않는 이 활동 비용을 대고 있지 않나 의심을 합니다. 왜? 조직적으로 삼성과 기업을 죽이려고 했고 기업의 모든 기업 정보, 비밀, 기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해킹할 수도 있고 스파이가 들어와서 핵심 기술을 빼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업 스파이들이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에 침투해서 3, 40년 동안 저 중공에 대한민국의 기술이 거의 다 넘어갔죠. 유일하게 이 삼성과 기업들이 철저한 핵심에 대해서 방어를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켜왔는데 저 문재인 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삼성을 죽이려고 그때 당시에 저 노동부 장관 했던 여자 이름 있어요. 김뭐지? 그 여자가요. 삼성 기업 보고 반도체 이 공정을 공개하라고 했어요. 좀 미친 여자 아니었어요? 미친 여자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의 기업의 삼성 반도체 핵심적인 그 공정을 공개하라고요. 그리고요.
그 삼성에서 산업재해 일어난 일당들과 합쳐서 어떻게든 삼성을 죽이려고 오죽하면 삼성이 저 강남에 있다가 옮겨버렸잖아요. 본사를 옮겨버렸잖아요. 저희가 삼성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넣는 걸 보고 저희들이 가서 삼성 힘내라고 집회 많이 했습니다. 저 박영수 특검장이 삼성 이재용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박영수 특검장을 따라다니면서 저희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눈물 납니다, 여러분. 참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자면 전 정말 눈물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여러분 기업이 투자하고 할 수 있고 나라를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정권 교체였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삼성에 방문하셔서 이제 기술 동맹까지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날개를 달고 국내 투자 그리고 해외의 국제적 글로벌 영토를 경제적 영토를 넓혀갈 수 있게 됐다. 으아. 여러분 이렇게 정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는 우리 국민들에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런데도 아이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아이 나는 나만 잘 먹고 살면 될 거야. 잘 먹고 사는 게 그게 한계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면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나라가 무너지면 똑같이 망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많이 깨어나서 정치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이제 저 쉽게 말하자면 성추행당, 민주당 같은 놈들은 아예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놈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대기업 총수들이 얼마나 날개를 달고 이제 일을 할지 아유 생각만 해도 허뭇허뭇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그 한미 바이든 대통령 한미 반도체 동맹 강화와 그리고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에 최대한 부응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기업들의 생각입니다. 으아. 자, 핵심 투자 분야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 부회장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투자 분야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AI 차세대 이동통신 이것이 우선 삼성은 설계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위탁 생산에 투자를 집중해서 매출 70%가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반도체 사업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박수! 여러분 대기업 하나가요 이 정도 돈을 풀면요 그 돈은 중소기업에서 하청기업, 하청기업에서 식당, 하청기업에서 호텔, 하청기업에서 개인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에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핵심 부품이 거의 뭐 1000몇백 개가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삼성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히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해요. 다 하청줍니다. 아웃소싱 합니다. 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다 최고의 기술을 만약에 이 숟가락 하나면 숟가락이 아니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하는 이 뭐죠? 저기 컨트롤, 이 창문 열기 닫기. 이런 것부터 부품 하나하나 모든 것을 아웃소싱합니다. 그러면 그 아웃소싱에 관련된 기업들은 살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웃소싱하는 기업들이 거기서 또 청년들, 기업 이게 활성화되면 젊은 사람들을 직장이 널널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청년 그리고 2030들이 거기서 한 달에 저 문재인 일당이 청년들에게 청년 실업자금 100만 원 주는 게 낫습니까? 1년 해봐야 그래. 문재인 일당이 100만 원씩 주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야. 그것도 문재인 일당 정부가 청년들의 목줄을 딱 쥐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유를 주면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넘쳐나서 한 달에 최소한 월급을 300, 400, 500, 1년에 연봉 한 5천만 원만 받으면 여러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1년에 5천만 원 주는 그런 직장에 취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저 문재인 일당들이 부동산 값을 천정부지로 올려가지고 국민들에게 고를 짜서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세금으로 청년들을 나눠주는 게 정상입니까?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는 짓을 문재인이가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박죽 뒤죽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기업이 투자해야 국가가 살아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정치권 하는 놈들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 들이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투자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어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강합니다. 자, 기업들이 투자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거기서 벌어 들이는 돈, 이 돈을 가지고 왜 한국이 잘 사느냐? 그 돈이 들어오면요, 기업들이 세금을 내고 나머지 가지고는 또 투자를 합니다. 자, 만약에 인천 송도에 100만 원, 50만 원 가는 땅이 있어. 50만 원, 평소 때 50만 원 땅이 갔어요. 땅값이. 그런데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왜? 기술 혁신을 위해서. 기존 투자했는 그 공장이라든 그거는 기존대로 가고 또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갖고 또 최신 기술을 개발해서 공장을 또 짓습니다. 자, 그러면 50만 원 하던 땅을 기업이 들어와서 이거를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의 그 가치를 높이면, 자, 70만 원, 30만 원 가던 땅을 70만 원에 사면 그 땅이 가지고 있었던 지주들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 부자 된 돈을 가지고 또 자기도 소비도 하고 또 좋은 데 가서 잠도 자고 또 좋은 데 가서 음식도 먹고 좋은 차도 사고 더 좋은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기업에 이렇게 이제 개인이 잘 살게 되면 여기에 도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태되지 않겠어요? 땅을 가지지 못한 자, 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태가 되면 그 도태되는 사람을 위해서 바로 복지가 생긴 것입니다. 복지가. 그러면 여러분, 그 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 복지 예산을 최소한 이 따라오지 못한 서민층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균형과 발전을 이루면서 복지를 하면서 국가가 발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를 두고 지금까지 문재인 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완전히 기업들이 단 한 푼도 국내 투자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국으로 투자하게 해갖고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힌 이제 제가 이제 요거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일당은 지금까지 중국에 가서 투자하는 기업은 절대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투자한 기업들이 다 망했어요. 롯데는 말할 것도 없고 삼성도 다 투자했던 거 철수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전부 미국으로. 그리고 반도체 공장 평택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 반도체 공장이 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딱 돈을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집중적으로 투자 보따리를 무려 여러분 480조 풀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 일자리가 해소됩니다. 절대적으로 해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나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일본 교포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중국은 믿을 놈들이 못 되고 공산당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고 대한민국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손정희가 누굽니까? 제1교포 아닙니까? 일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교포로서 엄청난 재벌가입니다. 이분이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손정희 일본명 손 마사요시가 중국에서 여러분 그 경영권 분쟁에서 중국에게 거의 뺏겼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 손정희 표현입니다 여러분. 차이나 손정희 기가 막히죠 여러분. 완전히 뺏겼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손정희 씨가 2018년 4월에 중국에다가 ARM 49% 투자를 하고 중국이 51% 투자를 했습니다. 2018년 4월에. 근데 2020년 6월, 7월 완전히 앨런 우 중국의 지분을 얻고 독립 경영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51%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손정희 필요 없다. 우리가 독립 경영을 하겠다. 하하. 이렇게 되니까 소프트뱅크 ARM 모 회사가 경영권 사실상 상실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 바로 우리나라 롯데그룹이 그대로 당했거든요. 롯데그룹은 왜 당했냐?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그 성주의 땅을 정부에다 내고 사드 배치 그거를 허락했다고. 완전히 롯데그룹은 쫄딱 그 롯데 백화점 그대로 두고 그냥 철수해버렸어요. 빨리 철수하기를 너무 잘했죠. 그래서 롯데그룹은 지금 미국에 투자해서 지금 중국에 손해본 것을 만회를 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씨도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우리 제1교포 아닙니까? 경영권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2018년에 투자했는데 2020년 7월에 경영권을 사실상 상실하고요. 2021년 8월에 ARM 차이나 ARM 기술로 칩 개발을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다 중국이 사실상 빼앗았다고 봐야죠. 빼앗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절대로 중국은 믿을 놈들이 못 되기 때문에 저 중공은 과거에는 인구가 많다는 걸로 해서
그 인구를 통해서 여러분 세계를 제포해보겠다고 껍죽거렸지만 안 됩니다. 중국은 믿을 집단이 못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중국에 투자하는 거는 삼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요. ARM 차이나 이것을 완전히 설립해가지고 지분을 51% 가지더니 완전히 손정희 거를 경영권을 다 먹어버렸어. 끝났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은 무궁무진한 그 광활한 땅에 얼마든지 기업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오히려 법인세 세금을 다 낮춰주고 마음껏 여기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와서 투자를 하라. 그런 나라 가야지. 뭐 땜시 여러분 중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정말 나있습니다, 여러분. 자, 문재인 독재자 보고 있나? 독재자 쩝쩝이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 공장 기공식 때 인도에 투자한 삼성 기업 뒤로 하고 문재인 일당들이 앞장서서 기념사진이나 찍어대고 온갖 규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 틀리면 잡아다 놓고 세금 올리고 압수수색하고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마음 놓고 480조를 푸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삼성이 무려 300조 이상을 푼다니까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손정희 이분을 오늘 이 약간 방송을 하느냐 하면 이분이 중국에 투자해서 그냥 다 빼앗겼어요. 빼앗겼다고 봐야죠. 이런 나라를 믿고 투자를 한다. 절대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저거 비율이 안 맞으면 데려다가 잡아 죽이고 수 틀리면 잡아 넣고 이런 걸 믿고 투자를 했겠습니까? 자, 이제 윤석열 정부 그 다음 정부 계속 이제 자유우파가 정권을 잡아서 저 공산주의자는 완전히 싸그리 청소하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손정희 씨는 중국에 완전히 당한 거죠. 완전히 강제로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핵심 업체를 국유화 시켜버렸습니다. 강제로 그것도. 이런 나라를 믿고 여러분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자, 주사파 빨갱이 정권 그 하에서 뭘 하겠습니까? 자, 중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 대우와 세금 정책 특혜 자, 이제 다 철수해야 됩니다. 빨리 미국으로 날아가세요. 이제 저 무능한 문재인 집단 두 번 다시 이 나라에 세워서는 안 된다. 자, 2030들이 여러분 피를 토하지 않습니까? 2030의 지금 빚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75조 대출을 받았대요. 2030이. 쟤네들 어떡합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빨리 집도 투자 받았으면 그 집 다 날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빨리 기업이 잘 되도록 해서 기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일당들이 그 무능이 아니라요. 국가를 사회주의 공산화로 가려고 준비를 저 중공과 북해가 철저한 그 프레임을 짜놓고 문재인은 거기서 로봇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권이 교체되니까
여러분 이제 끝난 겁니다. 두 번 다시 이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안 된다. 20, 30, 40 철저히 학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100분 1000분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딱 당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요. 미 조지아주에 현대차 유치를 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현대차 유치를 했는데요. 현지 언론 유치 노력의 후일담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정의선 씨가 이제 갔죠. 자, 여러분 이걸 꼭 봐야 됩니다. 자, 이분이 우리나라 현대기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난해 12월부터 비밀 협상을 했습니다. 자, 위치가 어디냐? 엘라베마주 몽고메리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1차, 2차, 3차 현대그룹 조지아 전기차 공장 2025년 상반기에 완공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면적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면적이 1183만 평방미터입니다. 연생산 차량이 30만 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종은 여러분 산타페, 소나타, 투산, IONIQ 등 예정.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작년 12월 달부터 비밀리에 이것을 유치를 했는데 대다수 주정부 직원에게 노출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투자 비밀리에 하려고 아주 그냥 미국의 각 주마다 경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정 회장이 그 캠프 주지사와 오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 한국 방문 당시에 그때 기아를 방문했고 당시에 총괄 수석 부회장인 정 회장과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2020년 그룹 회장으로 승진을 해서 곧바로 축하 편지를 이 캠프 주지사가 보냈다고 합니다. 그 월슨 장관 또는 현대차 관계자가 서나베를 찾을 때마다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미국이요, 이 투자를 하려고, 투자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네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브라이언 카운티,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밀리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이 북대서양이네요.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미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저는 대한민국이 저 미국의 땅 하나를 좀 사가지고 거기에 우리 한국 국민들도 가서 살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조지아주 공무원들이요,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요, 아주 그냥 뭐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요. 그 인센티브 제공하에 아주 기업 친화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우리 장 회장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도 이런 본을 봐야지. 전부 다 기업을 제재하고 어떤 식으로든 올가매려고 이거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됩니다. 이제. 반드시 바꿔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1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삼성이요, 2025년도에 여러분 미국의 애플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2년이니까 2025년 3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을 넘을 정도로, 와, 여러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세계를 제프하는 반도체 애플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애플을 능가한다. 아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정말 어깨가 어석어석하지 않습니까? 조지아주 여기에요. 자, 조지아주는 200km 떨어진 웨스트 포인트에 기아 공장을 유치했고 해외 기업 유치에 몇 차례 고배를 마시면서도 2015년 스웨덴 볼모 공장을 인근 사우스캐롤라이나 빼앗기는 바람에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대단했다. 참. 아니,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 조지아주의 이 시 공무원들 좀 뻔 좀 봐라. 이 대한민국의 이 공무원들아. 이게 바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야. 그리고 청년 실업을 줄이는 길이고 대한민국 브랜드를 전 세계에 올리고 저런 공장을 지어서 한국 국민들이 가서 일을 해봐요. 얼마나 경제가 높겠습니까? 저 문자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 오늘 오늘 여러분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들어오신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동균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저는 평생 이런 호텔 같은 데 다녀보질 않았는데 이번에도 또 이 신라 호텔 세라톤 호텔 제공받아서 제가 여기 좋은 환경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자, 제서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합니다, 제서님. 박시영님 살롬. 아, 네, 제서님, 주옥순 대표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 끝나면 인천 송도 이쪽으로 한번 나가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김성수 인천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염치 없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니죠. 아버지가 우리를 다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진리의 구도로 가는 것이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절대로 성령은 오지가 않습니다. 김성수님 멸공입니다. 검수기님, 김성수님, 검수기님, 김동규님, 김영옥님, 한미동맹 만세, 우파 대기업 만세, 모자 대표 만세. 아우, 모자 대표 만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잔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김성희님 감사. 금숙이 맞습니다. 대표님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나만 눈물 날라 그래. 눈물 날라 그래.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것 같아서 눈물 날라 그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태준섭님 할렐루야. 네. 금숙이 480조. 네, 480조입니다, 여러분. 신옥래님 감사합니다. 3시 집회 갑니다. 네, 오늘 저희들은 또 그 12시에 그 위안부 집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하고 저기 안이안 여기 잠깐 갔다가 그리고 저희들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네, 평택에도 엄청나게 공사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자유만 주면 대한민국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예, 날아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건면하고, 건면은 조금 이제 떨어졌는데 2030, 40들이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2030에게 철저한 교육이 바로 문재인이가 교육을 시켜놓고 갔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 문재인 일당이 가르쳐주고 갔어. 자, 여러분, 2030 영끌이요. 지금 빚이 75조예요. 저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자, 그런데 이 영끌들이 얼마나 자유가 소중하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지를 문재인이가 가르쳐주고 갔다니까. 나는 너무나 감사함에 합니다. 이 고비를 하나님께서 저는 잘 극복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헤쳐나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태준섭 씨 감사합니다. 연사랑님 감사합니다. 신옥래님 감사합니다. 최민호님, 손이모아님, 선영님이 안 들어오시네. 어디 편찮으신가? 네, 손이모아님 어대표 화이팅. 네, 네, 탁등 머저리.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김성희님, 김무숙님 맞습니다. 이남숙님, 기업들이 날개를 달고 높이 높이 날아라 짱짱 맞습니다. 박수 박수. 아, 진짜 삶은 소대가리. 월 1300만원 받아요. 세금 안 떼고. 저 인간도 아닙니다. 저거. 백함님 감사. 이션님, 백함님, 정미자님 감사. 김동숙님 감사. 아유, 김동숙님 새벽 예배 다녀왔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잘 되면요, 여러분 자식과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 정강문 목사님이 말씀하신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금숙이님, 김무숙님, 고명화님, 아이고 늦게 오셨네. 감사합니다. 홍순봉님 반갑습니다. 소니모아님 감사합니다. 소니모아님이 저 미국서 들어오는데 너무 현명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이 지구가 유지되고 이 각 나라마다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은 경제력입니다, 여러분. 거시경제, 미시경제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거시경제를 놓을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닦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학을 압니다. 제가 박사, 석사 학위는 복지학입니다. 왜? 경제력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나고자가 생깁니다. 왜? 당연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고자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요. 자유민주주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 나고자 복지는 잘 사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이 뒤떨어진 나고자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 왜 기초연금 내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돈이 돌아가서 이분들도 똑같이 동등하게 혜택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도 남발하는 복지는 절대 안 되고요.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그분을 위하는 거고 정말 장애자라든가 또 이렇게 막 참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지가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자, 행정을 공부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좀 잊어먹은 것도 많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이 경제력은요,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빼앗았지만 이제 영토가 아니고 기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기술 동맹 했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거하고 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 주장하는 이 자유통일, 복음통일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영토를, 지금 기술 영토를 넓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기술 동맹은 바로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 문재인이가 망가뜨리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지금 고쳐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른생각님 감사합니다. 김동숙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김동숙님, 대통령만 바뀌어도 국격과 기업들이 스스로 주머니를 열고 경제는 책임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동숙님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미국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바이든이 와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지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우리와 혈맹을 나눈 동맹이고 적을 향해서 목표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충근 박사님 말씀하셨죠. 동맹은 뭐냐? 간단하다. 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간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공산당을 파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적 북괴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나라는 대통령만 바뀌어도 나라가 이렇게 활기를 찾아서 활활 날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반갑고 고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숙님, 네, 미국에서도 엄마 방송, 엄마 부대 최고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매일 들어왔는데 엄마 방송이 폭파되면서 몇 개월 동안 안 됐는데 엊그제부터 5일신 TV가 되네요. 아이고, 소원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셨구나. 폭파된 게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 그러니까 7월부터 폭파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방송이 조옥순 이름만 들어가면 폭파가 돼서 지금은 작년 5월부터,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5일신 TV로. 5일신 TV가 저를 살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애국방송 보시고, 소원님 감사하고요. 윤미경님 감사합니다. 네, 김성희님 감사합니다. 정명희님, 대한민국 승리입니다. 맞습니다. 소님은 저는 미국에서 정광훈 목사님 설교 듣고 애국심을 다시 얻고 열심히 애국우파 광화문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소니모아님, 자유통일 서명점을 꼭 부탁합니다. 이제 교민청이 행사가 마치고 미국에 돌아갔는데 그분들에게 꼭 자유통일 서명 용지 좀 꼭 100명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포들에게. SSH님, 김성리님, 맞습니다. 자, 윤미경님, 금숙이님, 바른생각님, 김동숙님, 와, 많이 들으셨네. 이문희님, 네. 소원님, 박태규님, 박태규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산나님, 윤미경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네. 자유민주주의를, 성경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 하나님 주여를 부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에 다 증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나 기분 좋고요. 우리 손정희가 제1교포가 중공에 완전히 된통당하고 반도체는 싹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이라든가 기업들이 빨리 손 띄고 미국으로 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도 조지아에 투자하고 그 기업들이, 거기 공무원들이 모든 배려를 해서 대한민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뉴스를 미국에서 못 듣고 주 대표님 통해서 듣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소니모아님 감사합니다. 이문희 좋은 소식 들려주시네요. 네. SSH님 승희님 모두 감사. 모두 마징가 제 사랑 감사. 김동균님 감사. 아이고 오늘 이 방송 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 하나 그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봐가면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화이팅! 감사. 조복래님 감사합니다. 마징가 제트 사랑님 감사합니다. 아 금숙이님 오일신 대표님 오늘에야 알았어요. 네. 조복래님 감사. 아이고 신뢰님 조옥순 사당장님 우리 오일신 대표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요. 자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일신 후원 계좌도 올려주셨네. 주 대표님 국회로 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수님 반갑습니다. 조복래님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한국 복음통일 조복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